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앵글이 있어요. 네, 한 가지 앵글은 여러분들한테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어, 연구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쫙 전체적으로 알려주려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 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은 얘가 없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 못하고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 가슴이 안 와닿죠. 예, 그래서 그 예로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야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대표적이라는 말보다도 주류죠, 주류. 빅데이터 뭐 말은 빅데이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온라인 텍스트를 이용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그래서 그 빅데이터 특히 온라인 텍스트를 가지고 떤 논문을 쓸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어,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마케팅 사이언스 연구하는 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례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이제 사례로 제가 집어넣은 거죠. 이 오늘 내용의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 빅데이터 제가 보내드린 그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가 아니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자는 겁니다. 그 예로 제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큰 개괄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마 그 대학원에 들어와서 페이퍼를 좀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야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연구 논문을 좀 보고 그래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구 논문을 이해하고 떤 연구를 하려면 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앵글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앵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그 세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 첫 번째 분류가 컨슈머 비헤이비어 하는 사람들이고요. 컨슈머 비헤이비어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사이언스 또는 뭐 계량 마케팅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량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스트라티지 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어떤 컨퍼런스 이런 데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누구누구입니다. 사실 그런 이름도 얘기 잘 안 해요, 보통. 왜냐면 뭐 명찰이 있잖아요.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할 때 항상 이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면 그 퀘스천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 저 사람이 자기소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퀀트예요. 가장 먼저 나를 그 사람 설명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는 비헤이비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CB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뭐 퀀트 합니다. 마케팅 사이언스라는 표현도 쓰지만 뭐 퀀트 모델링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략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CB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한 최소 70% 이상? 70% 이상 만나보면 최소 70%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이언스 쪽 하는 사람들이 뭐 30%? 네, 30% 정도? 근데 아주 일부 조금 스트래티지만 하는 분들 조금이라고 아무튼 제일 소수죠. 스트래티지 하는 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은 여러분이 보는 논문을 먼저 읽기 전에 이 논문이 CB 논문인지 이 퀀트 논문인지 스트래티지 논문인지 이거를 사전에 알면 논문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일단 대강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거든. 어떤 식으로 이 논문을 쓰겠구나. 앵글이 이런 앵글이겠구나. 내가 이 논문을 보려면은 뭐부터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금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논문들 딱 보면 그 쉽게 가장 많이 여러분이 접할 게 아마도 이제 당연히 CB 논문일 텐데 어차피 CB건 마케팅 사이언스건 뭐 스트래티지건 간에
결국에 우리가 연구하는 게 뭡니까? 사실 소셜 사이언스에서 하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변수, 어떤 변수가 우리가 궁금한 변수, 뭐 우리 마케팅에서 뭐 뻔하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뭐 매출이겠지.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어떤 제품 출시하면은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릴 것이냐. 그거잖아. 뭐 매출. 그다음에 이 매출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설명을 하는 그런 변수. 그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뭐 X, Y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에 사실 이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더 강하게 또는 또 약화시키는 뭐 그런 그 조절 변수. 네. 또는 가운데 끼는 뭐 미디에이터 뭐 이런 매기변수도 있는데 매기변수는 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제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Y 내가 알고 싶은 Y 예를 들어 매출이다 그러면은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담아내서 결국에는 이 X와 Y, Z의 관계를 증명하는 게 모든 그 사회과학 연구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과학의 연구는 다 이런 구조다. 이런 그런데 똑같이 뭐 이 비헤이비어 CB도 그렇고 마케팅 센스도 그렇고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결국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뭐 광고를 많이 때리면은 광고를 많이 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연구한단 말이에요. 뭐 뻔한 얘기지만 그러면 매출이 Y고요. 그죠? 광고 B가 뭐 아니면 광고량이죠. 광고량이 X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G를 예를 들면 뭐 시간대 네? 그래서 저녁에 하면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낮 시간에 하면은 효과가 줄어들 것이고 시간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국엔 이 얘기인데 사회 현상들 간의 어떤 그 관계를 밝혀내는 게 모든 뭐 경영학 마케팅만이 아니라 경영만이 아니라 모든 소셜 사이언스 연구 다 이것들을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TV 하는 사람하고 마케팅 사이언스 하는 사람, 스트래티지 하는 사람하고는 또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프로치가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사이언스 쪽에 있지만 TV 쪽 논문 보는 게 많이 어려워요. 어프로치가 많이 다릅니다. TV 쪽에서 이 콘트 쪽 보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CV 하는 분들은 이 콘트 쪽 페이퍼들을 뭐 거의 안 보시죠. 훨씬 이쪽이 더 난해한 용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스트래티지 적지만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프로치가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특히 지금 이 슬라이드는 아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은 똑같이 X가 Y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는 것인데 그 연구하는 목적이 CB하고 마케팅 사이언스 스트래티지하고 많이 달라요. 먼저 CB는 이걸 왜 하느냐?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Y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럼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물론 이쪽도 설명하기를 바래요. 바라는데 이쪽은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연구하는 목적은 예측을 하기 위한. 네. 이쪽은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 그 토마스 쿤의 그 과학 철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왜 모든 학문이 why 우리가 하는 사회과학은 다 철학이 사실 시작이 그거잖아요. 철학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박사를 하게 되면 다 PhD가 되는데 예? 왜 필로소피 디그리를 받습니까? 경영학도 PhD잖아요. 박사를 하면은 필로소피거든요. 예. 왜 필로소피 그 학위를 받느냐? 모든 학문이 사회과학을 결국 이걸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토머스 쿤의 그 과학 철학에도 보면은 왜 우리가 이걸 자꾸 why 그러느냐? 왜 설명하려고 하느냐? 설명을 하면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어느 페이지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그걸 봤었는데 그거 보면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당연하다고. 근데 제가 박사를 하고 뭐 논문을 쓰고 방법론을 여러 가지 익히고 해보니까 그 말은 잘못됐어요. 그 말은 확실히 잘못됐어요. 설명을 하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설명을 하면 예측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예를 한번 심플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막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하잖아요. 뭐 이게 뭐 어제 왜 장이 떨어졌느냐, 뭐 금리가 뭐 갑자기 올라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네. 그럼 그 사람 그러면 오늘 주가를 맞출 수 있습니까? 오늘 주가 못 맞춰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뭐 확률이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지. 예? 하지만 맞출 수 있느냐? 당신 정말 맞출 수 있어? 그렇지 않거든. 주식시장의 원래 기본 가정이 그거 아닙니까? 완전 완전한 그런 퍼펙트한 그런 금융시장이면 예측을 할 수 없죠. 예. 근데 무슨 설명을 하고 있어? 그 설명 왜 합니까? 예측하려고 원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 예측하고 싶어서 그걸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 못해요. 그 사람이 그 예측할 수 있으면 왜 거기 나와서 그거 있습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떼돈을 벌지. 그렇잖아요? 어, 설명을 한다고 예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한 얘기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어제 일을 설명한다고 오늘 일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 수많은 변수가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려한 변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여기 있는 변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다른 변수들이 Y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알아봤자, 요거 알아봤자, 요게 여기에 미친 영향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1000개 된다. 그러면 999개가 작동하는 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 못 맞춰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목적인 연구들은 어, 재밌어요. 공부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 Y가 뭐 이렇게 그렇지 Y라는 게 뭐 X가 이렇게 움직이 당연히 광고를 많이 하면 노출이 많이 되면 꼭 관심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라고 그러죠. 한 7번 이상 계속 이걸 보여주면 좋아하게 된다 사람들이. 어? 그래서 물건 매출이 올라간다 라고 누가 설명을 하죠. TV에서 할 수 있는 딱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럼 당장 이거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연구를 한 사람이 그럼 당장 광고비가 얼마 올라가면은 광고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뭐 100에서 120이 되면 그럼 매출이 얼마가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춰요. 그냥 확률적으로 아마도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왜? 그 많은 변수 중에 중요한 광고 효과가 작용을 했으니까. 그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요게 광고가 1만큼 올라갈 때 이게 정확히 얼마 올라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다른 변수들이 모두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현실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계량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설명보다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 현상을 예측해서 우리 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설명 아무리 하면 뭐하냐? 어? 설명하면 뭐합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에 내가 주가 예측을 맞추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 제품의 매출을
양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달에 몇 개가 팔릴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공장에서 생산을 미리 준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음 달에 매출이지 지금 지난달의 매출을 내가 알아서 뭐 별건 없죠. 네. 그래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설명보다는 예측을 잘하는 예측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자. 그게 이 마케팅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중요한 앵글이에요. 설명까지 하면 좋죠. 설명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절대 설명 가지고 예측이 안 되니까 어, 그 어떨 때는 설명을 포기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설명을 포기하고 예측력만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대표적인 예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설명을 완전히 포기한 방법론이 있어요. 예측이만 완전히 올인을 한. 우리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어,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측은 하는데 다음 달에 만약에 그 매출이 15% 오릅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라고 그 원인을 얘기했다가 이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그 안에 아무 그 증거가 없어. 아무 그 근거가 없어. 대표적인 예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리딕션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얘가 왜 15% 오를 건지 그 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블랙박스 까봤자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하지만 예측을 해.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예측을 한다? 아니에요. 설명을 못해도 예측할 수 있어.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데이터의 관계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네. 반면에 이쪽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비가 올 것 같아. 사람들 물어봐. 왜 비가 오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 내가 무릎이 조금 아파. 비가 올 것 같아. 아니, 당신 무릎 아픈 거랑 비 오는 거랑 무슨 상관,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난 모르겠어. 근데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 무릎이 아플 때 비가 왔으니까. 뭡니까? 해석 못했죠, 지금 우리도. 그죠? 그냥 예측만 한 거죠. 또는 거꾸로 무슨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그걸 쫙 보고서 막 분석을 막 잔뜩 합니다. 쫙 보고 이 데이터를 보다가 지금 이렇게 기압이 어떻고 저쪽 하니까 내일은 비가 올 겁니다. 근데 땡 틀리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설명을 하려고 할 것이냐, 설명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냐, 예측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냐.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르고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은 또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3이 날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있죠. 노모티브 띠어리스트들, 스트래티지 하는 사람들. 주사위 던지면 6분의 1 나오느냐? 그거를 자기 해보진 않았어. 해보지 않았는데 논리력을 가지고, 오직 논리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경제학이 이런 발달했죠. 오직 논리를 가지고 규범적 논리를 세워놓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X가 이렇게 되면 Y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심한 경우에 수식만 가지고 얘기해요. 수식만 가지고. 그냥 이쪽에 게임 테오리 같은 거 많이 이용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질 않는 경우 되게 많아. 현실 데이터 필요 없어. 그냥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돼. 종이 펜이 있으면 거기다 수식으로 이제 현상을 갖다가 정리한 다음에 가정을 세워놓고 수식을 만든 다음에 수식을 요리조리 매니퓰레이션 해가지고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솔루션을 계산해 보니까 답을 계산해 봤더니 x1이 뭐 1만큼 변하면 y가 뭐 2만큼 변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하는 이 소위 theorist들은 이 현실이 그렇게 안 변해도 끄떡도 안 해요. 저 사람들 저래봤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할 거야.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당구 가지고 뭐 얘기 많이 하죠. 당구를 많이 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이렇게 치는 사람 저렇게 치는 사람 각도가 다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제대로 쳐가지고 공이 제대로 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같이 이렇게 그 교실에서 얼굴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표정 보면서 나름대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얘기하거나 뭐 빨리 넘어가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 눈앞에 지금 보니까 아무도 비디오를 켜는 분이 없네요. 네. 다 그냥 까만 글씨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학교 문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수업 시간에는 다들 화면을 켜게 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얘기를 훨씬 깊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문화인 것 같기도 스트레스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가능한 얼굴 보여주는 게 부담이 없는 학생들은 화면을 켜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랑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2시간 반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친구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안 보여주고 누워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시간만 동안 정말 충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 뭐 그게 프라이버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학생이면 뭐 꺼도 괜찮아요. 근데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훨씬 뭔가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어, 얼굴 보여주는데 무리가 없는 학생들은 좀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러 학생이 켜줘서 어,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네. 그, 이,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도 논문을 한참 봐도 이런 맥락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대반이에요. 왜 이런 걸 누가 얘기할 때 안 해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이 이 논문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왜 저런 식으로 끌고 가지? 이런 거를 이해하고 논문의 전체 스타일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호흡을 맞춰가면서 따라가려면 이 앵글을 알아야 돼요. 어. 해볼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논문을 좀 봤으면 약간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요걸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해볼까요? 그러면 X가 Y에 미친 영향,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 온라인 텍스트예요. 온라인 텍스트고 이쪽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어떤 특정 제품의 뭐 매출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매출이니까 Y는. 그러면 요 관계 어차피 얘나 다 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모델을 세팅할 때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디스크립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요. 디스크립티브 모델이라고. 이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막 여기서 욕을 하면 예를 들어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스타벅스 욕을 막 하면 그러면 스타벅스의 매출은 떨어질 것인가? 과연?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애플에 대한 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말이 많아지면 애플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쳐요. 애플 아이폰에 대한 욕이 막 엄청나게 나와. 그러면 애플 아이폰의 매출이 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가 이런 질문하니까 뭔가 캥기죠. 그죠?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욕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데이터를 뒤져보세요. 10중 8구는 욕하면 매출이 올라가요. 제가 그런 데이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애플 아이폰도 받고 갤럭시 것도 받고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조용할 때 그때가 박살이에요. 그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욕하면 매출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도 되게 심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아주 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김밥인데 김밥 안에 뭐 김치를 넣어야 되는데 김치를 안 넣고 김치 안 들어가요. 일반 김밥은 이 노란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노란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물을 안 넣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고물을 집어넣었다. 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물론 매출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야 뭐 저 봤더니 저 김밥 천국의 저 김밥 말이야 뭐 그냥 뭐 별론데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과연 정말로 떨어질까? 그런 글들이 많아지면 막 늘어나요. 그러면 매출 떨어질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안 그래요. 올라가요, 올라가.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가설을. 김밥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에서 막 욕을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제가 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딱 이거. 욕하면 매출이 떨어지질 않아. 오히려 올라가.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제 논문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런 현상을 대량적으로 보여줄 뿐이야 나는. 나는 예측만 해 그걸 가지고. 그게 둘이 욕을 많이 하면은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 강도를 난 측정해 가지고 나는 단순히 욕을 많이 했었을 때 욕을 하건 뭐 칭찬을 하건 간에 양이 많아지면 볼륨의 양이 많아지면 매출이 올라가는 그 광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나는 무조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폰이 뭐 다음 달에 얼마로 올라갈 것이다. 예측 땡 되잖아. 설명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여기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벌어지는데 여기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강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x가 1 올라갔었을 때 y가 정확하게 뭐 1.2만큼 올라간다 뭐 이거 관심 없어. 이건 뭐 그때그때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x를 내가 올렸었을 때 y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x를 올렸을 때 y가 마이너스가 되는 다시 말해 욕을 많이 했었을 때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냐 아니면 플러스가 되는 거냐 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알면 돼 이 사람. 그리고 욕을 많이 해도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그게 애증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응? 내가 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굳이 막 로그인을 하고 막 거기다가 일단 로그인해야 돼. 글을 쓰려면 로그인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가서 막 뭐라고 쓰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약간 애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 글 쓸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으면 나도 글 쓸 필요 없잖아요. 욕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가끔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뭐 무슨 연예인들 뭐 무슨 뭐 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 아는 사람들이 막 글 올리고 막 난리치잖아.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 글 올라오나요? 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욕해봤자 사람들이 안 보거든. 어?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 친구가 옛날에 나쁘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왜? 그때는 얘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글을 써봤자 나쁜 글을 써봤자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어. 핫해. 그러면 내가 글 쓸만 하죠. 왜? 임팩트가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글을 많이 쓰면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간에 매출이 올라가더라.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 쓰는 게 그게 이제 이 CB 하는 사람들 방식이고 다시 얘기지만 여기는 같은 얘기예요. 프리딕션 마들이기 때문에 프리딕션 마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코셀러티 마들이에요. 인과관계. 코셀러티를 인과관계. X가 Y 영향에 미친다. 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화살표가 짝짝 가는 다시 말하면 Y에 이렇게 X 표시가 딱 되는 거죠. 실제로 이쪽에서 한 것들은 명확하게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리딕션 마들은요. 여러분 이제 공부 좀 해본 분은 당연히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 편하게 표현하죠. 리그레션 같은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리고 x가 요만큼 베타만큼 영향을 미쳐서 베타만큼 영향을 y에 미친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여기 표시 이런 거 없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 이 리그레이션 돌리면은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사실은. 해석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x가 y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코셀러티를 여기 표현할 수 없어. 상당 부분은. 그냥 x가 1만큼 올라갈 때 베타가 1만큼 올라갔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x가 y를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긴 없어요.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들어가려면 뭐 이제 코셀러티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내가 여기 조사 방법론 얘기 다 하고 싶진 않고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게 어제일 거고 어제 욕한 거고 이게 오늘 매출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x가 y에 영향을 미쳤지 y가 x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알 수 있죠. 그렇게는. 하지만 많은 모델들은 꼭 어제 걸 가지고 오늘 거 맞추진 않거든. 동시 거를 가지고 다 많이 하거든. 그러면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알 수 있는 거는 x가 1만큼 올라가면 y가 뭐 1.2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만 난 알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아니 이게 3쿠션으로 죄송합니다. 이 3쿠션이 일본 말인가? 아니죠? 당구칠 때 하는 말 나오다 보면 항상 이 일본어 같아가지고 3쿠션으로 얘가 다른 애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잖아. 그죠? 모르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x가 영향을 이만큼 미쳐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야. 만약 동시점을 가지고 하게 돼. 어때요? 여기 코셀러티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코셀러티가 없어요. 이 모델에는 사실. 그냥 1 올라가면 얘가 1점이 올라간다라는 것만 아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예측하는 것 뿐이지 이게 정말로 y의 영향을 그대로 미친 거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이걸로는. 정확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디스크티브 마들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셀러티도 여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아. 다시 얘기했잖아. 여긴 그냥 몰라도 돼. x가 y에 뭐 어떤 이유로 메커니즘으로 y를 올리는지 솔직히 난 정확하게 몰라도 돼. 알면 더 좋죠. 알면 내가 기분 좋게 설명하고 모를 경우엔 그냥 예측만 하는 거예요. 예측만. 이거의 제일 극단치가 뭐다? 뉴럴 네트워크야. 그 수많은 노드에다가 학습시키면 얘가 뿅 내 주가가 12% 오릅니다. 왜? 아무 설명을 못해. 그냥 데이터가 그냥 막 수많은 데이터 돌아가서 그냥 그 연관관계 정도만 보고서 어소시에이션이죠. 코셀러티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둘이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한 거야 그냥. 물론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의 데이터로 앞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코셀한 관계로 볼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 화살표 안 하는 거야. 여기는 화살표가 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냥 이렇더라. 그 다음에 스트라티지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도 이거 수식을 쓰긴 좀 적절치는 않은데요. 여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노모팀 마들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같은 얘기를 쓴 건데 같은 이제 걸 쓴 건데 이 노모팀 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한 게 현실을 설명하고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1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안 맞아도 돼요. 현실이 안 맞으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현실은 잘못된 거야. 얘네들 지금 비이성적인 거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맞으면 그러는 거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사람들이 레셔널해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 거야. 안 맞으면 얘네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버블 때문에 돈에 막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지금 막 비이성적으로 뭐 이런 주식을 사는 거고 제품 살 때도 뭐 저거 뭐 한정판 아무 의미도 없는 제품인데도 한정판이라고 막 사고 그 비이성적인 거야.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코셀러티고 뭐고 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죠. 검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긴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달라져. 데이터도 말이죠. 여긴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여기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는 데이터 어떻게 구하냐면은 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싶거든. 그게 내 목적이거든. 근데 문제가 얘만이 아니라 온라인 텍스트만 아니라 그 제품의 어떤 특성이라거나 또는 뭐 이거 말고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유명 연예인이 BTS가 만약에 그 신발을 신어버린 거야. 그러면 뭐 다른 거 이거 다 소용없어. 이거 온라인 텍스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매출이 뛰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 나머지 변수들이 영향 미칠 거를 다 통제하고 다 발라내고 영향 못 미치게 하고 요거와 요거 관계만 딱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 세계 데이터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죠? 밖에 나가서 못해 이건. 왜? 다른 변수들이 다 막 영향 미칠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느 방에 불러들여가지고, 그죠? 딴 영향 못 미치게 어? 해놓고 막 뭐 가짜로 이렇게 자극제를 만들어 놓고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가상으로 뭐 지금 당신은 막 최면도 막 걸어 일종이. 난 내가 볼 거의 최면 수준이야. 당신은 지금 운동화 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빨간 운동화와 하얀 운동화 둘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 제 최면을 막 걸어. 그 사람이 빨간 운동, 하얀 운동 관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막 가정을 해버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상상을 하라고 그래. 그리고 갑자기 여기다가 뭐 무슨 온라인상의 글을 갖다 가짜 글을 또 보여주는 거야. 진짜 글 보여주면 안 돼. 다 가짜 글을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왜? 이 사람이 봤을 수도 있잖아. 과거.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야. 새로 만들어서 가상의 세계에서 가짜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신발은 말이죠. 뭐 구려요. 뭐 이건 뭐 꿀잼 뭐 요즘에 요즘 학생들 하는 말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핵잼 뭐 이런 말 쓰면서 막 붙였단 말이야. 그걸 가짜를 보여줘. 그죠? 왜? 나머지 하나도 영향을 못 미치고 딱 요거만 보여주고 요거만 노출시켜 놓고 이 반응을 이 제품에 대한 뭐 사고 싶은 구매 의도를 물어본다거나 뭐 하는 거죠. 이러면 나머지 다 통제해버리고, 그죠? 다 배제시켜버리고 요것만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어디서 나와? 서베이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베이는 잘 안 어울리죠. 실험이죠. 실험을 가지고 하잖아. 왜? 골방에 데려와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X만 보여주고 Y에 대한 반응을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으로 갈 수밖에. 삐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예외가 없죠. 다 뭐합니까? 실험하잖아. 여러분 왜 실험하는지 알고 있나요? 왜 여러분 밖에 나가 서베이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그 이유가. 요거만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 나는. 나머진 필요 없어. 왜? 난 예측까지는 관심 없거든. 안 할 거거든. 요거 설명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런 실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쪽 논문들을 보면 실험 얘기도 쫙 나오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통제 집단 만들어 놓고 뭐 트리트먼트는 뭐를 주고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실험 스타디 1, 뭐 실험 2, 3, 뭐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마케팅 사이언스. 실제 예측이 목적이죠.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험하면 안 되죠. 실험하면 예측을 못 하잖아요. 현실을 예측을 어떻게? 왜?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다른 갑자기 BTS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BTS가 운동화 신고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말짱 도루묵인데 사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형식을 놓고 현실에서 그동안의 실제 데이터, 액츄얼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정답이야. 왜? 목적이 프리딕션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데이터 그 액츄얼 데이터가 별로 없었거든요.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베이를 했죠.
서베이로 그냥 물어보는 거죠. 당신 어제 뭐 샀습니까? 어제 혹시 뭐 무슨 광고 봤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현실의 상황을 물어봐서 그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데이터 써야 안 써요? 이제 여러분 이해했을걸? 여기 데이터 쓸까 안 쓸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데이터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건데 뭐 그냥 논리적 가만 앉아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 형이 상학이 있고 형이 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확률론과 통계는요 굉장히 다른 학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확률론과 통계 쪽을 같은 동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확률론 쪽은 형이 상학의 세계예요. 주사위가 6면이니까 6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걸 뭐 컨비네이션을 하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고 오로지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물리학도 형이 상학이 대부분이에요. 가볼 수 없고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상상만으로 논리만으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형이 상하게 우주는 대반.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원래 관련 물리학도 그런 게 많고 형이 하학이 뭐냐? 형이 하학이 뭐냐? 통계예요. 왜? 주사위 너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이라고? 너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알아? 던져봐. 1000번 던지면 정말 6분의 1 될까? 아니거든요. 6분의 1 절대 안 나와. 다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왜? 완벽하게 그렇게 그 1도를 균등하게 그렇게 해서 육각으로 만들 수 있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 형이하학은 형이상학하고 안 맞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형이상학에는 직선이 있지만 형이하학에는 직선이 없어. 불가능해. 여긴 직선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현미경 갖고 들여다보세요. 다 찌글찌글하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형이 상학 동네거든, 여기는 다 형이 하학 동네예요. 현실을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것들은 형이 하학이고 저 우주에 있는 건 형이 상학이거든. 우리 머릿속은 형이 상학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이걸 다루는 학문이 주류예요, 사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여담인데 이 동네는요 논문 쓰는 사람들 중에 천재들이 있어요. 천재가 뭔데?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종이랑 펜 가지고 뭐 끄적끄적 한 다음에 촥 던지면 그게 뭐 아인슈타인의 뭐 여러 가지 원리도 나오고 말이야 막 이러는 거. 여기는 택도 없어. 여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천재 누구 있어? CB에서 천재란 누구나 공인한 천재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없어요. 형이하학은 원래 그래. 원래. 경제학에는요. 천재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영학에 천재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나 공인하는 천재 있어요? 없죠? 왜? 경영학은 형이 하학이거든 주로. 이런 동네는 천재가 나올 수가 없어. 왜? 가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막 다 막 일일이 내가 휴지통 뒤지고 내가 막 이런 짓을 하면서 나오는 건데 뭐 거기서 무슨 갑자기 앉아가지고 뻑 하고 뭐 엄청난 게 막 빵빵빵 쏟아져 나오고 어디서 그런 게 나와? 결론이 뭐다? 우리들 중에는 천재의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도 포기했어. 뭐 물론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 결론 뭐다? 우린 천재 소리 들을 수 없어. 왜? 우리는 형이 하학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 물론 요새도 여기서 쓰긴 써. 노모티브한 데이터, 그러니까 매크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제 막 섞어 쓰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데이터 없이 얼마든지 종이와 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쪽은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고 기본 아이디어가 되게 보면은 심리학에서 많이 대부분 나와요. 왜냐하면 심리학이 사회과학 쪽에서 디스크립티브한 아주 대표적인 학문이거든요. 그 와이프를 봤는데 와이프가 모자로 보여.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이프를 보는데 와이프가 안 보이고 모자가 보여. 그러면 걔는 미쳤다. 그리고 이쪽이라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쪽이라 그러면은 저는 미친놈 그러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이 심리학자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럴까? 연구를 하죠. 여기는 맞고 틀리고 개념보다는 왜 그런지 그 최대한 설명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왜 도대체 저 사람은 탈을 봤는데 모자로 보일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사이코패스를 보면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나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자꾸 설명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심리학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이 이런 거 워낙 잘하고 심리학은 순실험이죠. 왜?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동네는 심리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CB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사이콜로지 쪽에 아주 정통하신 분들이 많고 어찌 보면 이 심리학을 약간 뭐라고 그러지? 심리학을 막 이렇게 존경하는 느낌? 우리보다 한 레벨 더 위에 있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막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동네 여담이지만 이 동네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경영학의 논문 안 쓰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박사할 때 그런 적 있어요. 거기 심리학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경영학과 교수가 한 번 있었는데 이분이 저널에 논문을 썼는데 경영학과 논문에 그러니까 저널에 논문 하나도 안 썼어요. 다 심리학과 저널, 심리학 저널에 썼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들이 굉장히 티껍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여기 그러면 야 너 그러려면 심리학과 가. 너 왜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어? 어?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자존심이야. 야, 나 니들하고 같이 안 놀아. 나는 너희랑 다른 완전 저 다른 메이저리그에서 놀아. 이게 뭐? 심리학. 이렇게 그런 느낌마저도 있고 사실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쪽은 이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거를 방법론을 이 관심은 있지만 이 방법론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불가능하거든. 그럼 뭘 쓰느냐? 당연히 통계, 대량 모델,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방법론들, 계량 모델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쓰고 뭐 당연히 이런 거 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차피 여기는 통계도 필요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죠? 통계도 필요 없고 여기 그냥 수식만 있으면 돼. 수식. 다시 말하면 철저한 과학적 논리만 있으면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사위 던지면 이게 3이 날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해가지고 그냥 수학은 되게 발달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게임 티어리 같아요. 게임 티어리 중에 상당 부분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논리로 그냥 다 하고 수식 만든 다음에 수식 막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마지막 포뮬러에서 클로즈 폼이 나오면 그 파이널 그 포뮬러를 보고서 뭐 x가 이렇게 되면 y가 이렇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쫙 설명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이라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만 더 설명. 그럼 빅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거. 지금 빅데이터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 그죠? 굉장히 핫한데 그 빅데이터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어딜까? 빅데이터는 온라인에 글 쓰거나 또는 여러분이 차를 몰고 다니면 그 동선이거나 뭐 CCTV에 찍힌 영상이거나 이런 데이터잖아요. 그죠? 자, 그 데이터는 여기서 써먹기에 매우 어렵죠. 바깥에 있는 데이터잖아, 바깥에 있는. 통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기가 굉장히 불리하지. 굉장히 어렵겠지. 여긴 다 통제하고 실험실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긴 데이터 관심 없잖아요. 누구겠어? 여기지 뭐. 이쪽에 하는 게 대박이죠. 이게 진짜 대박이야. 왜? 서베이를 할 필요가 없어. 상당 부분. 서베이하면 돈 들고 막 시간 들고 그런데 이걸 하지 말고 실제 그 온라인상에 사람들이 쓴 글이거나 또는 뭐 날씨, 온도라거나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이런 걸 쫙 불러다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들을 오브젝트 인식을 시켜가지고 뭐 제주도다 그럼 제주도 내에서 그 뭐 스타벅스 사진이 지역별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분석을 쫙 하는 거죠. 그 데이터 여기서 쓰기 어렵죠. 아까 얘기했잖아. 딱 답이 나오죠. 빅데이터는 이 계량, 마케팅 사이언스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호재예요. 아주 호재. 이 어마어마한 훌륭한 데이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체들이 그걸 써보고 싶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누가 하는 거죠? 여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깊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오늘의 그 주제는 논문 쓰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맥락 여러분이 이해하는 건 되게 좋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심 있다면 아마도 이쪽을 해야겠지. 실험 같은 거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해됐고, 자, 그러면은 온라인에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 텍스트 데이터 이건 제가 그냥 우리 랩에 있는 학생한테 시켜서 스타벅스에 관련된 글들을 심플하게 그냥 빈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빈도 분석한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까?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는데 여러분 약간 쉬고 싶겠지만은 제가 한두 마디 더 하고 볼게요. 연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크게 6스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목적, 연구 목적. 근데 연구 목적이 되게 뭐냐면 연구 목적의 시작은 대부분 또 Y예요, Y. 연구 목적이 뭐냐? 일단 Y가 나와야 돼. Y가. 매출을 내가 예측하고 싶다. 지금 제가 예측한다 이란 표현 썼죠? 그게 누구예요? 마케팅 사이언스 하는 사람. 그죠? 이 매출이 왜 이렇게 막 움직이는지 내가 설명하고 싶다. 그럼 아마도 PB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X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X를 뭘 할 것이 온라인에서 텍스트가 얼마나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얼마 잘못했네 그게 Y고 X죠. 텍스트 데이터인데 제가 지금부터 온라인 버즈라고 할게요. 온라인 버즈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부터 나는 알고 싶다. 왜? 이걸 이용해서 예측을 해서 기업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요거 측정하는 건데 숫자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숫자로. 근데 왜? 숫자가 돼야 우리가 그 계량적 모델을 이용해서 수치 검증을 하거나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숫자가 없으면 예측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숫자를 표현해야 되는데 매출은 쉬워요. 그죠? 매출은 그냥 매출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온라인 버즈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것이냐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왜? 둘 다 숫자가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모델을 집어넣어서 관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X가 뭐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이 매출하고 온라인 버즈의 관계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어떻게?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요건 뭐예요? 베타 제로는 X랑 관련이 없는 Y의 변동값이고 다른 것도 영향 미치는 거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온라인 버즈에 의해서 Y가 요만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예측하는 이런 심플한 관계로 봐야 될 것이냐 를 아니면 요거 말고 좀 뒤에 제가 설명할게요. 요거 말고도 여러 구조를 디자인해야 돼요. 적절한 관계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이게 X하고 Y가 이런 일자 관계냐 아니면 이런 관계냐 뭐 요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그런 거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X값이 있고 Y값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잖아. 요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베타 제로, 베타 원 이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찾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석이죠. 이 베타 값이 이게 뭐 1.4가 나오고 베타 1은 이거는 뭐 마이너스 0.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해석을 해야 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델 이밸리에이션은 뭐냐? 진짜로 예측을 해봐. 내 목적이 지금 예측이니까. 네?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잘 맞추더라. 아니, 아니다. 잘 못 맞추더라. 결과가 나오겠죠. 그 베리데이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 모델 말고 다른 모델이 또 있으면 그놈이랑 비교했더니 이 모델이 더 잘 맞추더라. 이렇게 해서 내 논문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우겨야겠지. 그죠? 그걸 끝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문 쓰는 게 어떤 거냐? 결국 다 이거다.
결국에 논문의 구조도 보세요. 논문의 구조도 결국엔 다 이 구조예요. 처음에 앱스트랙트 나오면 그때 뭐가 나와요? 첫 장 인트로덕션에 반드시 내가 뭐 할 건지 나오죠. 리서치 퀘스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순서로 따지면 모델이 먼저 나오면 안 돼. 일단 X 주요 이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논문에 나와요. 보통 두 번째 섹션에 뭐 주요 변수들 설명이 나오죠. 뭐 이게 뭐 관여도란, 뭐 관여도에 대한 설명 붙고 뭐 만족도란, 그럼 만족 브랜드 충성도, 그럼 브랜드 충성도란 무엇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죠? 이 순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전체 플로는 똑같아. 어떤 논문 이건 특히 계량 논문일 경우엔 뭐 요걸 벗어날 일이 없죠. 자, 이 정도면은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죠? 너무 시간을 끌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정도면 논문을 쓰는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그 논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